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유해가스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가스상의 어떤 물질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쭉 있는데, 우리가 기능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흡착이죠. 자, 흡착이라는 건 뭐냐면은, 이 흡착제, 활성탄 같은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거에 입자상이나 뭐 어떤 기체도 그렇고 뭐 다, 작은 입자가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흡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뭐 고체 표면에 이제 물질이 농축되는 현상인데, 이제 뭐 보통 입자상의 물질들 또는 뭐 가스상의 물질도 가능하고요. 또 수질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흡착에 대한 내용이 있고, 이 흡착에는 이제 두 가지 흡착 방법이 있어요. 바로 뭐냐면은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리적인 흡착이라고 하는 거는 반데르발스의 힘이라고 하는데, 이 잡아당기는 힘, 인력에 의한 반응이고요. 화학적 결합에 의한 화학적 흡착 두 가지가 있어요. 얘네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, 얘는 가역적인 반응이고 얘는 비가역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간다 이 얘기지. 그래서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. 하지만 비가역적이라는 얘기는 뒤로 못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재생이 어렵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반응 온도 낮다 높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요 내용 정도 꼭 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물리적 흡착 공정의 어떤 특징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온도가 낮을수록, 그 다음에 분자량이 클수록, pH가 낮을수록 다 뭐예요? 흡착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. 그리고 뭐 가역적인 과정이다 라는 것까지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고, 흡착제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, 뭐 활성탄, 실리카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흡착 효율 당연히 우수해야 되고, 회수와 용해하고 재생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있죠. 자, 그리고 물리적인 흡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온도, 시간, 압력, 뭐 표면적 이런 것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흡착 장치 종류에서 나왔는데, 뭐 고정, 이동, 그러니까 이 흡착제를 딱 고정시켜 놓고 기체에 가스를 통과시키는 거고요. 이동이라는 건 같이 다 띄우는 거예요. 그리고 이동층이라는 얘기는 그 고정과 이동층을 중간 적절하게 섞어서 반반 섞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흡착 시설의 조건 뭐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뭐 사용 기간이 길어야 되고, 뭐 체류 시간이 일정량 있어야 되고, 효율이 좋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인자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흡수와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. 자, 흡착이 자,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달라붙었다면, 흡수는 이 흡수액이 있어요. 이 흡수액으로 이 물질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는다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기체 액체 사이의 접촉을 이제 통해서 기체 성분을 액체 속으로 용해시켜서 기체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고, 이건 기체가 친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물이면은 물이랑 좀 친한 가스, 또는 뭐 흡수액, 당연히 이제 흡수액 자체가 H2O를 베이스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물이랑 얼마나 친하냐가 이 흡수에 의해서 제거가 얼마나 가능한가,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용해도의 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. 이쪽으로 가면은 난용성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친수성입니다. 물이랑 친하다 이 얘기예요.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가스들이 좀 이 흡수에 의해서 잘 제거된다. 자, 기체의 압력이 비례한다 이 얘기죠.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. 그리고 용해도가 작은 기체는 헬리상수가 크다. 요게 이제 작은 거예요. 그러면 얘는 일정한데 얘가 커져야지만이 이게 딱 그 식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헬리상수가 크다. 자, 그 다음에 헬레볼트 잘 적용되는 기체는 작은 기체이다 이 얘기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얘네들은 그냥 온도와 뭐 압력 뭐 이런 변화를 주지 않아도, 얘네들은 조금만 뭐 해도 확 흡수되고, 조금만 돌리면 더 확 흡수되고 해서 일정한 그 비례 관계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. 워낙에 잘 되니까. 그런데 얘네들은 워낙에 잘 안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뭐겠어요? 내가 압력을 올려준 만큼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예요.
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헨리의 법칙에 잘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헨리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건 그래서 나용성인 거죠.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친수성이냐? 그건 아니에요. 나균성이 되겠다. 자, 그 다음 기체 용해도는 기체가 온도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. 그죠? 사실 이제 용해도 자체가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고요. 온도에 반비례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헨리의 법칙에서 나왔는데 뭐 위에서 다 설명했어요, 사실. 이러한 내용들로 시험에 헨리의 법칙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써놨습니다.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증가된다. P는 HC. 그래서 P가 압력, 그 다음에 C가 농도, 이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거죠. 헨리 정수의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.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의 변화가 결국 기체 용해도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원래 헨리 법칙 자체는 압력과 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. 하지만 이 기체 헨리 상수 자체가 온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졌을 때 이 C값이 증가하더라. 이거를 알아낸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기체는 난용성 기체다. 그리고 어려운 기체는 친수성 기체다 해서 친수성 기체까지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. 자,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헨리 상수와 관련해서 문제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, 뭐냐면 이제 SO2가 평형에 있다. 분압이 44래요. 44mm Hg라죠. 헨리 상수가 1.6 곱하기 10에 이고 그 다음에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. 이때 뭘 구하는 거예요? 농도를 구하여라. 이때 농도의 단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킬로몰 퍼 세제곱미터 나와야 돼요. 왜? 여기에 지금 헨리 상수 단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킬로몰에 대한 농도 단위로 나와줘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P는 HC 식을 이렇게 써놓고 1.6 곱하기 10, 그 다음에 0.0578 이걸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C 값이 나오게 되겠죠. 왜 0.0578이 들어갔을까? 자, 44mm Hg인데 여기 보시면은 ATM으로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얘를 갖다 뭐로 바꿔줘야 돼요? ATM으로 바꿔줘야 돼요. 그 관계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자 단위 잘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흡수장치 설계, 말 그대로 흡수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흡수액이 있고요. 뭐 가스를 뭐 통화를 이렇게 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데, 뭐 물론 이제 이 흡수액을 위에서 스프레이로 뿌릴 수도 있고 뭐 충전탑이나 이런 것들에 놓을 수도 있고 해요.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흡수액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. 그럼 이 흡수액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? 일단 용해도가 커야 되겠죠? 그리고 싸야 돼요. 점성은 작아야 돼. 점성이 크면은 이게 지금 딱 붙어가지고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.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이건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. 그렇죠? 휘발성은 낮아야 된다. 화학적 성질은 비슷해야 되고 독성과 부식이 없어야 된다라는 흡수액의 구기 조건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. 자, 충전탑에서 충전물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흡수액을 흡수탑이라고 하거든요. 자, 흡수탑이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흡수액을 넣어 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스가 이렇게 가요. 근데 여기에 이 패킹이라고 하는데 이 충전물을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. 이런 걸 여기다가 가득 채워 놓은 거예요. 그러면 가스의 흐름이 여기는 작고 여기는 뭐 세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럼 여기를 통과하면서 동일한 어떠한 가스의 흐름을 갖고요. 그 이 안에서 흡수액과 이 가스가 만나는 시간이 길어져요. 이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게 처리가 이제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, 이 머리 많은 이런 물 갖다가 뭐라 하냐면 패킹이라고 하고 충전물 뭐 또는 충전재
I인가? 예, 이걸로 하고요.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,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처리를 갖다가 우리가 충전 탑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.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물질이에요. 자,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. 이 충전 탑이라는 건 방금 이제 설명드린 이러한 충전 탑 안에 충전물들이 이제 채워진 그런 이 처리 장치고, 일단은 가벼워야 되고요. 마찰 저항이 작아야 되고, 압력 손실은 작아야 되고, 비피 면적 커야 되고, 접촉이 유리해야 되니까. 그다음에 액의 홀드업은 좀 작아야 된다.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. 홀드업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잡고 놓지 않는 거지. 이러면은 좀 원활한 흐름이 안 되잖아요. 이 가스가. 그러면은 이제 좀 곤란해요. 그래서 원활하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접촉 면적이 늘어가지고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는 상관없는데 못 나가게 해.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. 이거 갖다가 우리가 홀드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작아야 된다. 그 다음에 내식성, 내열성은 커야 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흡수장치 어떤 특징에서 액 분산형과 그 다음에 기체 분산형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, 분무 탑이라고 있어요. 탑. 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분무잖아요.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쏴주는 거예요. 가스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죠. 그러면은 이제 아까 같은 충전 탑 같은 경우에는 충전물과 함께 흡수액이 있었는데 흡수액을 위에서 떨어뜨려주고 밑에 가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래서 친수성 기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. 압력 손실은 적고 구조가 간단하고. 자, 그 다음에 사이클론 스크러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, 이거는 대용량의 어떤 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.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이클론이라는 건 원심력을 이용한 이러한 기류를 이 통 안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. 자, 다공판 탑은 포정탑에 비해 다량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다공판 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판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, 이 안에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단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또 동일한 어떤 구멍들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유속이 정리가 잘 되면서 올라가요. 이러면서 처리하는 게 이 다공판 탑이고, 그 다음에 포정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올라오거든요. 근데 여기를 컵을 씌워주는 거죠. 이렇게 탑처럼. 그러면은 기체가 들어가서 여기서 좀 한 바퀴 돌아서 나가겠죠. 이러면서 흡수액과 만나면서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처리 장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흡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서 접촉 면적, 시간, 용해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.